현대상선은 오늘 마켓 빈티지 리미티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약 1,140억 원의 외자 유치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경기 회복세를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아쉽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서울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 가격이 44개월 만에 처음으로 1,900만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사용된 금액이 3조 5천억 원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입니다. 오늘 6월 16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코스피지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증권부 강광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마감 시황 어땠습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소폭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14% 오른 1993.59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라크 내전에 따른 불확실성이 고조된 데다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진행될 미국 FOMC 개최를 앞두고 있어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관망 심리가 짙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증권사의 한 연구원은 FOMC 등 주요 이벤트가 남아있어 코스피의 반등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낙폭이 큰 종목 위주로 단기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외국인이 194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장중 내내 대거 물량을 내던지며 지수 하락을 주도하던 기관도 장 막판 사자 행보로 돌아서며 외국인의 매수세를 거들었습니다. 기관은 오늘 95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139억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건설 등의 상승폭이 두드러진 가운데 섬유, 전기전자, 비금속 등이 강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전기가스, 기계, 운수창고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LG화학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는 소식에 LG화학은 3.99%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생명 등은 강세였고 반면 한국전력, 신한지주 등은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레버리지 ETF가 상장 첫날부터 거래량이 무척이나 활발하다고 하던데요. 네, 일본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 ETF의 거래량이 상장 첫날 폭발하며 흥행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최초 해외 레버리지 ETF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킨텍스 일본 레버리지의 상장 첫날 거래량은 77만 9,500주로 500주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거래소에 상장된 160개 ETF 중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인버스, 코덱스 200에 이어 전체 4위에 해당합니다. 역시 이날 상장한 KB자산운용의 K스타 일본 레버리지의 거래량도 27만 3천여 주로 전체 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 ETF의 올해 일평균 거래량이 2만 주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투자자들로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받은 것입니다. 두 ETF는 일본 토픽스 지수 1일 변동률의 2배 수익을 추구하는 ETF입니다. 그동안 국내 증시에는 해외 ETF는 상장돼 있었지만 해외 레버리지 ETF가 상장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레버리지 ETF가 토픽스 지수 상승률의 2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데다 다른 해외 ETF 대비 ETF 가격과 기초자산 순자산 가격의 차이인 괴리율이 낮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흥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정석 KB자산운용 ETF 전략팀장은 일본 주식시장은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한국과 시차가 없어 이벤트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며 일본 레버리지 ETF는 해외에서 상장된 ETF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비교해 거래 비용이 낮고 환해지를 통해 엔화 약세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황당한 최악의 상황이 내가 투자한 기업이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른바 멘붕에 빠졌던 경험이 있는데요. 자, 증시에서 이 상장 폐지될 기업을 미리 판별하는 법 그런 게 있을까요?
네, 공모보다는 사모나 소액 공모로 자금 조달을 하거나 대표이사가 자주 바뀌는 상장사가 증시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장 폐지 징후를 보이는 기업 39개사를 분석한 결과 사모, 소액 공모 급증, 최대주주 대표이사 변경, 타법인 출자 목적 사업 변경, 감사 의견 부적정 등의 특징이 공통적으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39개사는 지난해 공모를 통한 자금 조달 금액이 2012년에 비해 69% 줄었지만 같은 기간 3호로 조달한 금액은 1,699억 원에서 4,574억 원으로 269% 늘어났습니다. 소액 공모 금액도 2012년보다 185%나 늘었습니다. 상장 폐지 징후를 보인 기업들은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 변경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 3년간 이들 기업 가운데 23개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돼 전체 상장사의 최대주주 변경 비율보다 37.2% 높았습니다. 39개사 가운데 대표이사가 바뀐 업체는 21개사였고 대표이사가 2번 이상 변경된 업체도 11개사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 타법인 출자나 목적사업 변경도 잦았고 감사 의견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언급된 기업들도 34개나 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강광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대규모 자구 계획을 이행 중인 현대상선은 오늘 재무적 투자자인 마켓 빈티지 리미티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약 1,140억 원의 외자 유치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상선과 마켓 빈티지 리미티드는 1차로 이날 전환 우선주 681만 주를 주당 8,370원에 570억 원 규모로 발행합니다. 현대상선은 하반기에도 같은 방식으로 비슷한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약 1,140억 원의 외자 유치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현대상선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외자 유치를 통해 현대그룹은 지난해 연말 발표한 3조 3천억 원 상당의 자구안 중 60%가 넘는 2조 원 이상을 이행하게 됩니다. 현대상선 측은 자산 매각이 아닌 순수 외부 자본 확충으로 부채 비율 감소와 재무 건전성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경기 회복세를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아쉽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퇴임을 앞둔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돌이켜보면 경기 회복세에 어느 정도 불씨는 살아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서민경제 전반으로 확산됐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후임자로 내정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경력을 보더라도 정부와 국회, 언론에 계시면서 식견도 풍부하고 대통령을 모시고 여러 가지 큰 그림을 그리셨기 때문에 여러 과제를 남기고 가면서도 상당히 안도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 가격이 44개월 만에 처음으로 1,900만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은 지난달 말 기준 최근 1년간 3.3제곱미터당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이 1,940여만 원으로 지난달보다 7.4%,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9% 상승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10년 9월 1,970만여 원을 기록한 이후 처음 1,900만 원 선을 넘긴 기록입니다. 최근 용산과 마포 등 비교적 분양 가격이 높은 지역에 신규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면서 서울 전체 평균 가격이 올라간 것으로 대한주택보증은 분석했습니다. 전국 민간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830만여 원으로 지난달보다 0.8%, 지난해 같은 달보다 3.9% 올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4%, 수도권이 2.5%, 6대 광역시가 0.2% 올랐고 지방은 0.2%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사용된 금액이 3조 5천억 원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13 노인 장기요양보험 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비는 3조 5,234억 원이었고 공단 부담금은 3조 83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보험 혜택을 받아 시설이나 재가 서비스를 받은 노인은 39만 9천여 명이었으며 이들이 1인당 사용한 월 평균 급여비는 99만 6천여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1.1%인 68만 6천여 명이며 이 가운데 약 37만 8천 명이 등급 내 인정을 받아 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노인 인구 대비 인정률이 2009년 5.4%에서 2013년 6.1%로 늘어났는데 노령 인구 증가와 함께 인정 점수가 53점에서 51점으로 완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예식장 사업에 진출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3년간 신규 출점을 최대 3개까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내일 아워홈과 한화 H&R, CJ 푸드빌 등 예식장을 운영하는 대기업 3개사와 중소업체로 구성된 전국 혼인 예식장업 연합회가 예식장업 동반성장 자율협약을 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 대기업은 2017년 6월 16일까지 3년 동안 예식장 신규 영업장을 최대 3개까지만 내기로 했습니다. 동반이 관계자는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율협약이 이루어졌다면서 나머지 대기업도 이번 협약의 취지를 감안해 예식장 진출을 자제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국 예식장 시장 규모는 1조 1,500여 원, 사업체 수는 2008년 1,000여 개에서 2012년 900여 개로 급감했습니다. 네, LG화학이 중국 자동차 업체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산업부의 양사록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LG화학이 중국 자동차 업체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네, LG화학이 중국 최대 완성차 업체인 상하이 기차와 중국 체리자동차와 이스라엘 투자기업인 이스라엘 코퍼레이션의 합작법인인 코로스에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LG화학은 상하이 기차의 차세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코로스의 차세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할 예정입니다. 다만 LG화학 측은 계약상의 이유로 전기차 배터리가 납품되는 전기차의 모델과 정확한 계약 금액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계약에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상하이 기차가 중국의 최대 완성차 업체라는 점에서 이번 계약의 의의가 큽니다. LG화학은 기존에 납품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중국 완성차 업체 3위인 D기차, 4위인 창안기차에 이어 이번에 상하이 기차에까지 전기 배터리를 공급하게 되면서 중국의 완성차 빅5 업체 중 3곳과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이들 3개사의 지난해 중국 내 승용차 판매 대수는 총 1,024만 대로 지난해 중국 승용차 전체 판매량 1,793만 대에 60%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곳인 코로스 역시 아직까지 중국 시장 내에서 영향력은 크지 않지만 최근 모터쇼에서 선보인 모델들이 호평을 받으며 자동차의 발원지인 유럽에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어 향후 큰 폭의 성장세가 기대되는 신흥 명문 완성차 업체입니다. 코로스를 포함해 LG화학은 중국 시장에 진출한 전기차 배터리 업체 중에서는 가장 많은 총 4곳의 중국 현지 고객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영위하는 사업자는 완성차 업체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이 중요한 만큼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입니다. LG화학은 이들 4개사로부터 이미 10만 대가 넘는 수주 물량을 확보해 실제 차량이 출시되면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LG화학이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데요. 자, 이처럼 중국 시장을 힘들어서 공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LG화학을 비롯한 전기차 관련 업체들이 중국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중국 전기차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는 미국이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이지만 전체 완성차의 20%를 전기차가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020년이 되면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중국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누적으로 500만 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정책을 발표하고 보급 시범 도시를 확대하는 등 전기차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 중국 환경보호부도 최근 미세먼지 퇴치를 위해 1조 7천억 위안, 한화로 약 28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미세먼지 대책 중 핵심이 전기차 보급인 만큼
전기차 시장의 추가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인 IHS는 중국 친환경차 시장이 지난해 3만 3천 대에서 오는 2020년에는 65만 5천여 대로 20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2020년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이 순수 전기 자동차는 3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16%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의 양사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법의 보호를 받는 산업기술을 늘리고 기술 유출 예방 조치를 강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에 제출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와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건설 신기술, 보건의료 신기술, 핵심 뿌리 기술을 법의 보호를 받는 산업기술의 범위에 추가했습니다. 이들 산업기술을 국내외에 부정 유출하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쌍용 자동차가 안전성과 편의성 등을 한층 높인 대한민국 CEO 플래그십 세단 체어맨 W 2015 4종을 출시했습니다. 체어맨 W 2015는 전방 180도를 감지할 수 있는 전방 카메라를 전 차급에 적용해 안전 사양을 강화했고 내외관의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체어맨 W 2015의 판매 가격은 5,631만 원에서 1억 1,328만 원대로 일부 모델에는 국내 최초 세단형 4륜 구동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월드컵 공식 후원사인 코카콜라가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본격적인 응원 마케팅을 시작합니다. 코카콜라는 특별 제작된 길거리 응원 차량으로 러시아전 당일인 17일 자정부터 경기 종료 시까지 명동대교에서 5만 개의 코카콜라 음료 샘플링을 진행합니다. 또 23일 알제리전과 27일 벨기에전에서도 서울 시내 주요 길거리 응원장에서 각각 5만 명에게 음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KT는 3배 빠른 LTE 서비스인 광대역 LTE A 서비스를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곧 출시되는 광대역 LTE A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최고 225mbps의 다운로드 속도를 갖춘 광대역 LTE 서비스를 서울, 수도권, 광역시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KT 관계자는 가입자들이 스마트폰을 더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고의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